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서연아,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해? 15년 동안 거부당하며 살았어. 민석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래방 8번 방 어두운 조명 아래서요. 저는 우리 남편의 25년 지기 친구 앞에 앉아 있었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 너무 외로워. 저도요, 오빠. 저도 3년째 우리 남편한테 여자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지만 네, 좋아요. 제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죠. 그날 밤 54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선택을 했어요. 남편 친구와 함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54세 장서연이에요. 부산 해운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 장석호 씨와 결혼한 지 23년째죠. 딸 하나 키워서 간호사로 독립시켰어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우리 남편은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먹고 살만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사업장에 사기꾼이 들어왔어요. 가짜 서류로 차를 빼돌리고 사라져버렸죠. 피해액만 6억.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집도 넘어갔어요. 전세로 옮기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죠. 문제는 우리 남편이었어요. 사기 피해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여보, 일이라도 알아보지 그래요? 우리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이도 많은데 누가 써주겠니? 부산 사투리가 더 심해졌어요. 포기한 사람 목소리였죠. 참 답답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나서야 했죠. 낮에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급만 3,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174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빚, 이자, 월세, 생활비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촛불 켜고 밥 먹은 적도 있어요. 54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동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혹시 저녁에 시간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게. 무슨 일인데요? 노래방 매니저야. 시간당 3만 원 받아. 하루 4시간만 해도 12만 원이야. 노래방. 그 말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그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친구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해운대 로즈 노래방.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블록 떨어진 뒷골목에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손이 떨렸어요. 화장을 좀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이게 나야. 50살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장님은 혜경 언니였어요. 59세.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정말 젊어 보였어요. 서연 씨 왔어요. 일 어렵지 않아요. 혜경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님들 술 따라주고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만 잘 들어줘도 돼요. 단 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 업소는 깨끗하게 운영하니까.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죠. 회사원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를 보더니 빈 웃었어요. 아줌마, 오늘 기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소외당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위로였죠. 3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익숙해지고 단골 손님도 몇 명 생겼어요. 돈도 제법 모았죠. 낮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노래방 매니저. 이중 생활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술만 마시고 저는 혼자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갔어요.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3개월 후 이 노래방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그것도 우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를.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 됐어요.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았죠. 8번 룸에서 호출이 왔어요. 혜경 언니가 손짓했어요. 서연 씨, 8번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그리고 8번 방 앞에 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문 뒤에 누가 있는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TV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소파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어요.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목소리 설마.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옆을 쳐다봤어요. 남자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서연 씨.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석 씨. 저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최민석. 우리 남편 장석호의 고등학교 동창. 25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친구. 명절 때마다 양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우리 딸 돌잔치에도 함께 갔던 사이. 그런 민석 씨가 지금 노래방 8번 룸에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어떻게. 민석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들키면 안 돼. 석호한테 알려지면 끝이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민석 씨. 이건 민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 씨,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하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떡하죠? 석호 씨한테 말할 거예요? 민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말 안 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비밀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죠. 민석 씨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연 씨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민석 씨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요. 석호 형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남편은 몰라요. 절대 알면 안 돼요. 왜 이런 데서 일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남편 사업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빚이 6억이에요. 남편은 충격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저는 몰랐어요. 형이 연락을 안 해서. 민석 씨는요? 왜 이런 곳에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석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수정 씨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민석 씨 부인 이수정 씨는 제 또래였어요. 평소에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가족 모임에서 가끔 마주쳤죠. 겉으로 보기엔 금술 좋은 부부였어요. 민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린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부부관계요? 민석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희 성생활이 맞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나눌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하면. 민석 씨가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좀 특이한 편이에요. 네, 크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군대에서 특별한 시술도 받았어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아, 그러니까. 민석 씨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결혼하고 5년까진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수정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다고, 아프다고, 무섭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거부하기 시작했죠. 민석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죠.
수정이 얼굴 보면 알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의무. 그게 저한테는 더 상처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짐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민석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지금은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남처럼 살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말도 거의 안 해요. 방도 따로 써요.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정말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안 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죠.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랑 거의 3년째 그런 거 안 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고 무기력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죠. 우린 비슷하네요. 민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 그렇네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걸. 남편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얘기. 그런데 민석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 사람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밤 우리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냥 대화만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상처를, 고민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서연 씨. 민석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오늘 여기서 만난 거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저도 서연 씨한테 말 안 할게요. 네, 비밀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석 씨 손이 따뜻했거든요.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그나저나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 술 취하면 진상 많잖아요. 민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돈 벌어야 하니까. 민석 씨는 트레일러 운전 힘들지 않아요? 장거리는 몸도 피곤하고 익숙해요. 25년 했으니까. 민석 씨는 대형 트레일러 장거리 기사였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는 일. 그 시간이 오히려 좋아요. 혼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민석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내 인생인가? 우린 정말 비슷하네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 씨. 네. 오늘 얘기 나눠서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민석 씨 얘기 들어주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민석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 씨. 저도요. 민석 씨가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서연 씨, 혹시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냥 얘기하러요. 서연 씨랑 대화하니까 좋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민석 씨가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저는 거울을 봤어요.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방금 전 민석 씨와 손을 잡았던 내 손.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3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 달 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도. 일주일 후 금요일 민석 씨가 정말 다시 왔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저를 지목했죠. 서연 씨 있어요? 8번 방으로 보내주세요. 혜경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인기 많네? 단골 생겼어. 저는 8번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 씨가 벌써 앉아 있었죠.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서연 씨. 그날도 우리는 노래 대신 대화를 나눴어요. 일상 얘기, 옛날 얘기, 꿈꿨던 미래 얘기. 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서연 씨, 사실 일주일 내내 오늘만 기다렸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민석 씨가 찾아왔고 우리는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눴죠. 2주차 금요일. 서현 씨 요즘 어때요? 형은 여전해요? 네, 똑같아요. 요즘엔 말도 안 해요. 그냥 술 마시고 자고. 서현 씨도 힘들겠다. 혼자 다 짊어지고. 눈물이 글썽했어요. 살아야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고생 많아 정말.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3주차 금요일. 민석 씨 수정랑은 어때요? 여전해요? 응. 이번 주도 각방이야. 이제 체념했어. 그래도 민석 씨가 노래방에 오는 건 수정 씨는 몰라요? 몰라. 장거리 운전한다고 하면 밤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해. 외롭겠다. 민석 씨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응, 엄청 외로워. 그래서 여기 와. 서현 씨 보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주차 금요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편한 사이가 됐어요. 호칭도 바뀌었죠. 서연아, 민석 오빠. 민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 생각 너무 많이 해. 제 숨이 가빠졌어요. 네, 집에 가서도 운전하면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내 목소리가 들려. 내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아. 이러면 안 되는데. 형 친구인데. 그것도 25년이나 알고 지낸.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민석 오빠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오빠 생각 많이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기다려요. 오빠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민석 오빠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정말? 네. 진짜, 진짜예요. 민석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촉촉하게 젖어 들어왔어요. 서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형한테 미안하고 수정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서연아, 너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민석 오빠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석 오빠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54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만났을 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진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키스가 깊어졌어요. 민석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오빠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민석 오빠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서연아, 네. 오늘 나랑 어디 갈래? 제 숨이 가빠졌어요. 어디요? 조용한 곳.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 저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네, 가요. 민석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노래방을 나서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민석 오빠 차에 탔어요. 평소 모는 대형 트레일러가 아닌 개인 승용차였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자 냄새. 3년 만에 맡아보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갔어요. 밤바다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바다 너머로 제 일상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고 빚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여자였어요. 민석 오빠가 조용한 골목으로 차를 몰았어요. 여기 괜찮을까요? 민석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작은 모텔이었어요.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죠. 민석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긴장하고 있구나. 방문이 닫혔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서연아, 민석 오빠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정말 괜찮아? 후회 안 할 거야? 마지막으로 묻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원해요, 정말. 민석 오빠가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노래방에서보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그날 밤 결국 그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어요. 민석 오빠가 말했던 게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3년 만이기도 했고, 게다가 오빠 상황이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숨이 막혔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오빠, 저 너무. 하지만 민석 오빠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멈췄어요. 괜찮아? 아파? 멈출까? 계속 물어봤어요. 천천히 조금씩 할게. 아프면 바로 말해.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 그 배려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5년 동안 부인한테 거부당했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런 느낌이 민석 오빠가 말했던 특별함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외로움이 채워지는 느낌. 텅 비어있던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서연아, 괜찮아? 왜 울어? 아파? 멈출까? 민석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오빠, 나도 너무 좋아. 15년 만에 이렇게 누군가 날 받아주는 게, 거부하지 않는 게. 새벽 4시쯤 됐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어요.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죠. 서연아, 후회 안 해? 민석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전혀요. 단 1초도요. 민석 오빠는요. 나도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밤이야. 아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저도요. 저는 민석 오빠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런 느낌. 54년 만에 처음이에요. 남편이랑 23년 살면서도 몰랐던 감정.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여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민석 오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제가 정말 여자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보호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50 넘어서 이런 걸 느낄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랑 23년 살면서도 몰랐던 감정. 민석 오빠와 함께한 그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됐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알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금요일 노래방에서 만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시간.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노래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화장을 지우고 옷도 갈아입어야 했거든요. 편의점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한 화장을 지우고 원피스에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노래방 매니저 서연에서 가정주부 서연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소주 2병이랑 오징어 하나요? 그 목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장석호. 남편 목소리였어요. 왜 남편이 여기? 밤 1시가 넘었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데.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남편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김영택.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사람. 아, 석호야. 요즘 서연이는 어디서 뭐하노? 밤마다 안 들어오던데? 영택이가 부산 사투리로 물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밤마다 친구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 카이. 돈 벌려고 고생이 많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석호야, 너 한 가지 이상한 거 모르나? 뭐가? 며칠 전에 말이야. 내가 해운대 쪽 지나가다가 서연이 비슷한 사람 봤거든. 제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설마 들킨 건가? 발각된 건가? 비슷한 사람? 누구? 노래방에서 나오는 여자였는데 화장 진하게 하고 원피스 입고 뒷모습이 서연이랑 똑같더라고. 근데 설마 하고 그냥 지나쳤지.
서연이가 노래방 매니저를 할 리가 없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맞다. 영택이가 나를 봤어. 남편이 웃었어요. 아, 그게 우리 마누라일 리가 있나? 걔는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빠. 그렇겠지. 내가 착각한 거겠지 뭐. 하지만 말이야. 영택이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게 서연이가 맞다면 석호 너 어쩔 거니?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혼하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쪽 팔린 짓을 했으면 당장 쫓아낼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편의점을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들킬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킬 거 아닐까? 하지만 민석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다시 그 외로운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영택이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힐끔 쳐다보며 말했죠. 네, 일 끝나고 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근데 서연아,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 영택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뭐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몰라. 그냥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맨날 찌푸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일 덕분에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죠. 영택이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있었죠. 민석 오빠 때문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저 방금 들킬 뻔했어요. 남편 친구가 절 봤대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걱정 많이 했겠어. 내일 만나서 얘기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3주가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밤 10시 저는 평소처럼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5번 룸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갑자기 밖에서 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서연아, 그 목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장석호였어요. 너 어디 있너? 나와. 당장 나와.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5번 룸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정말 여기 있었어. 여보, 이게 아니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팔을 와락 잡았어요. 아팠어요. 내가 영택이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영택이가 며칠 전에 또 봤대. 이번엔 정면으로 봤대. 확인했대. 완전히 확인했대. 혜경 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손님, 조용히 하세요.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당장 집에 가자. 이 창피한 년아. 남편이 제 팔을 끌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노래방 매니저. 그게 내가 할 짓이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당신이 뭘 해줬는데요? 저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3년 동안 당신은 집에서 술만 마셨잖아요. 제가 혼자 돈 벌어서 빚 갚았어요. 낮에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 여기서 일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노래방 매니저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영택이가 다 봤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지. 부끄러운 건 당신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남자가 가장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포기하고 저 혼자 버티고 있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우린 서로 소리를 질렀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혼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뭐 이혼? 남편이 비웃었어요. 좋아, 이혼하자. 근데 이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빈털터리로 나가야 돼. 마음대로 해요. 저도 빈손으로 나갈게요. 나 이제 지쳤어요. 당신한테도 이 삶한테도. 저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꺼져.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저도요.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한참을 거리를 헤매다가 민석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저 집 나왔어요. 남편이 다 알게 됐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해운대 해수욕장 앞이요. 저는 울면서 위치를 말했어요. 30분 안에 갈게. 거기서 기다려. 민석 오빠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를 태우고는 오빠 집으로 갔죠. 민석 오빠는 이미 수정 씨와 별거 중이었거든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석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서연아, 이제 괜찮아. 민석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우린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남편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마누라가 노래방 매니저 하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집 나갔다고. 마트에도 알려졌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소문 들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둘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친했던 동네 언니들도 연락을 끊었죠.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석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났다고. 민석 오빠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자유를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민석 오빠 집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부산 떠나자. 민석 오빠가 말했어요. 어디로요? 경주. 누나가 거기 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거든. 방 하나 비어있대.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우리 인생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어요. 경주 한옥마을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 민석 오빠, 누나 최은숙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62세.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서 와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석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마을 사람들한테 부부라고 소개했어요. 아직 이혼은 정식으로 안 됐지만 곧 할 예정이었죠. 민석 오빠는 경주에서 부산까지 택배 지선 운송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 담당을 맡았어요. 한정식 조식. 처음엔 힘들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마을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았어요. 6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사인하고 보내.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서운하거나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민석 오빠도 수정 씨와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이제 우린 정말 자유였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어느 저녁 민석 오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한옥마당에서 민석 오빠, 누나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혼례. 딸 유진이도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처음엔 화가 많이 났었죠.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친구랑.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3개월 후 유진이가 경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엄마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고마워. 유진아,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저는 56세가 됐어요. 민석 오빠는 58세. 우리는 여전히 경주 한옥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이 나서 예약 대기가 있을 정도예요. 제 한정식 조식이 특히 인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 오빠가 옆에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첨성대로 산책을 가요.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어요. 어느 저녁 첨성대 앞에서 서연아 후회 안 해? 민석 오빠가 물었어요. 단 한 번도요. 오빠는요.
나도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오빠 만나서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나도 서연아 만나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어.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어요. 남편 친구랑 바람났다고, 노래방 매니저랑 눈이 맞았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거부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어요. 구원이었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대가는 있었어요. 집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진짜 행복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해요. 옆에 민석 오빠가 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산책할 때도 행복해요. 밤에 민석 오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구나. 여자로 사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운 분 계신가요? 결혼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분. 같은 집에 사는데 남남 같은 분. 용기 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저는 5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50 넘어서도 설렐 수 있고 60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짜 사랑을, 용기,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지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